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 송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바로 보여주시면 돼요. 이분 방송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네요. 네, 네, 바로 시작하시죠. 여기가 현관이에요. 알아요. 이제 여기가 저희 오빠 방. 오빠 방. 뒤쪽에는 베란다 겸 옷방으로 쓰고 있어요. 일단 하나도 안 보이긴 하는데 오빠 방 좀 잠깐 볼까요? 네. 오빠가 여자친구가 있네요. 아니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빠. 거실. 원래 동생과 오빠의 사이 알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한숨 쉬는 사이. 오케이, 확인. 네, 여기가 이제 베란다. 제가 상황 맞춰볼게요. 오빠가 당직기를 봤는데 동생한테 떠넘겨. 네가 얘기해 이렇게. 맞나요? 아니요, 남자친구가 진짜 많아요. 남자친구예요? 옆에 남자친구 있어요. 그게 오빠예요? 아니요. 아이씨 뭐야. 내가 똑바로 얘기 안 해요? 그 옆에 얼굴 비쳤던 건 남자친구? 네. 오케이, 확인. 여기 베란다 안쪽에 보면 문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집이겠죠? 네, 이분 뭐예요? 주무시고. 마이크가 있네? 이거는 어머니 거. 마이크 어머니 거. 어머니 아직 데뷔는 안 하셨네요. 캠이 없는 거 보니까. 어머니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근데 진짜 우리 그 제보자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천장만 보고 있어요. 똑바로 안 보여줘? 그리고 여기가 부엌이고요. 네, 부엌. 부엌 뒤쪽에도 베란다가 네, 가스레용 잠그시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방이죠. 네, 제 방이에요. 근데 이 그 집을 보니까 이분의 문제가 네. 있네요. 저기 옆에 그 화장품 발라놓은 거 보니까. 저 피예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요. 네. 음악 하시는 분이고 네. 이분도 데뷔는 아직 안 했네요. 네. 저 약간 립스틱 같은 거 손에 발랐다가 휴지로 안 닦고 벽에 이렇게 칠한. 그거 맞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분한테 그 문틈으로 보지 말고 뒤로 오라 그래. 뒤로 오라고. 아니 근데 두 분 다 학생이에요? 네. 대학생? 아니요, 고등학생이요. 집에 안 가 남자친구? 지금 시간이 몇 시야? 1시 네, 16분. 부모님들끼리 알아가지고 그건 그거고 우리가 허락을 못 하겠는데 장난이고. 그러면은 왜 신청했는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기가 전집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 집에 살 때 이제 제가 시선을 많이 느끼고 저희 어머니도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보시고 아버지 친구분 중에 도사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도사님께서. 저희 집에 한번 오셨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 방이랑 현관이랑 거실에 부적을 하나 붙여줬어요. 볼 수 하나 있어요? 붙여준 이 집 말고 전집이어서 음. 거실에 붙여준 거는 딱 24시간 뒤에 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정은 태우고 이렇게 어찌저찌 하다가 지금 이 집에 온 지 1년 반이 됐었거든요. 네. 이 집에 왔을 때 당시에 지금 이 제 방이 앞에 분이 1년도 안 살고 갑자기 집을 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 방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도 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오고 나서부터 저는 계속 제 방에서 지금 여기 비추는 이쪽 있잖아요. 이쪽 애가 키 큰 그림자 비춰져가지고 잘 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문도 막 스스로 열리고 닫히고를 진짜 자주 해요. 문이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고라는 게 완전히 닫았을 때 아니면 이렇게 딱 그냥 닫히기 전인데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도 열려요? 열리고.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오빠 방문이 문제야 뭐야? 내 방문이 그래? 방문이 오빠 방문 있잖아. 내 방문이 그런다고?
그게 계속 있었어요. 저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특히 저 잘 때 남자친구가 문에 대고 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남자친구가 근데 어떻게 봐요? 제 방에서 이제 제가 여기 침대 자고 남자친구가 네. 바닥에 자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깼나 봐요. 잠이 계속 안 와가지고. 네네. 제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온날에 제가 진짜 편안하게 잠을 잤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날 하는 말이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내가 저 문 사이에서 액막이- 시선이 있어가지고 액막이네. 네. 대신 맞았네. 문이 갑자기 열더니 쾅 닫히고 그래서 욕을 남친이 했다 하더라고요. 꿈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무서워. 저도 약간 문이 스스로 막 열리고 닫힐 때가 있어서 네. 그냥 저는 무시를 했는데 남친구가 욕을 하고 그날에 일어나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밥을 먹고 이제 방을 들어왔는데 네. 여기에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불을 켜면 여기를 보는 게 맞잖아요. 네. 불을 딱 켰는데 이게 커튼이 켜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 손바닥 자국이 손목까지 이게 딱 나 있는 거예요. 제 방 창문 보면은 그렇게 손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틀이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 손목까지 자국이 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이 닦았어요. 닦고 했는데도 또 나고 이래가지고 아, 진짜. 아버지가 불교를 다니신단 말이에요. 근데 네. 옆 창문에도 끓긴 자국이 있고 하셔가지고 막 팥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제 방에 쌀을 놔두셨었어요. 근데 쌀이 막 다음날 되니까 약간 파여있고 동그란 게 이렇게 살짝씩 파였다는 거죠? 네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었다 넣은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밤에 혼자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제 친구들은 그런 거를 되게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저 남자친구도 저처럼 막 좀 뭔가를 느끼는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귀엽다. 어릴 진짜. 때부터 아니, 근데 표현하는 게 웃긴 게 자기가 남자친구 바닥에서 잘 때 너무 편하게 잘 잤는데 남자친구는 문이 열리고 닫히고 와서 시식 싸우고 있고 해서 그랬다는 게 난 너무 이게 그리고 좋다. 이제 그 도사님이 저희 집에 한 번 왔을 때 저보고 딱 하는 말이 너는 네 명줄 여기서 네가 끊어 먹을 거라고 말을 네가 근데 바뀌어야 된다. 그건 맞아. 왜냐면은 제보자님 말 억양 톤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성격이 좀 지랄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건 있어요. 욱하는 거. 그러니까 성질 부분은 그 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죽여야 될 부분은 죽여야 돼. 본인 스스로 알 거 아니야. 성질 부분이 아니라 제가 20에 오고 나서 극단적인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당시에 저랑 저희 엄마랑 둘이 있었을 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도 막 나가지고 아빠 보고 빨리 오라 한 적도 있었고요. 베란다에 그래서 도사님이 식물을 두라 했거든요. 죽어가는 집이라고. 식물이 어느 순간에 그냥 전부 다 갑자기 확 죽었었어요. 오케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좀 유하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도사님이 또 아버님하고 지인이다 보니까 상황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린 충고를 한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자기 명줄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를 하는 거고 어린 나이니까 그래도 뭔가 이해는 살짝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그거 말고도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본인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이 또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우야. 네, 여우야. 보여진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 좀 그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뭐 이렇게 귀신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제보자님이 차츰 지금 귀신을 자기가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보자님이 하거나 좀 안 좋은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이 집은 아니잖아. 저 20에 오고 나서 지금 1년 만에 무릎 수술도 2번 했거든요. 그건 밖에서 다친 거? 그냥 갑자기 넘어져서 딱 다쳤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기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다쳤고 본인이 내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했다고 했던 게 어디예요 또? 저희 집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래요? 거울 그냥 보고 원래 제가 진짜 활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진짜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거울 보고 혼자 이야기하고 그러신 적도 있죠? 네, 그런 적도 있고요. 왜 이게 그랬어? 엄마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저랑 이게 싸울 때 이 집 와서 제가 싸울 때 눈이 뒤집힌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섭대요.
이거는 우리 그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 지역이 어디죠? 부산이요. 네, 부산. 웬만해서는 청소년분들을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솔루션을 진행하는 게 마치 이 분의 인생이 여기에 너무 고정관념으로 박힐까봐 저는 원래는 이제 그래서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끝까지 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몸에 뭐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어. 무속적인 건 정말이야. 라고 이렇게 너무 박힐까봐 안 하긴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아버님에 대한 인터뷰도 필요해요. 저는. 아버님이 이제 주말마다만 오셔가지고 인터뷰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우리 지금 제보자님의 위의 이야기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근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셔가지고 이런. 그럼 뭐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면 되죠.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에요? 이건 무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엄마가 먼저 이제 손바닥 자국했을 때 저랑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도사님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랑 싸우셔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어릴 때로 들어가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어가지고 구슬 제보자님이? 2번을 했거든요. 네, 집에서 구슬 2번을 했어요. 그럼 제보자님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몇 살부터? 한 초 1, 2까지는 기억이 없어요. 네? 초등학교 1, 2, 1학년 4. 2학년이면 있지 않나?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어머님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네. 그리고 이 집도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문이 열리고 닫히고 뭐 여기서 뭔가 봤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보여요? 아니, 지금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원래 침대가 요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렇게 놔두니까 갑자기 벽이 저렇게 돼가지고 바꿨어요. 여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지금 침대를 바꾼 자리가 이쪽이거든요. 원래 머리를 이쪽에 놨어요. 지금 컴퓨터 있는 자리.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그랬어요? 도사님이 이렇게 놔두면 안 좋다고. 전혀 사이비는 아니네요. 좀 뭔가 불준 아시나 보네. 그리고 그분도 지금 하신 말씀처럼 네가 부른다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기가 센 편이래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할수록 네가 부르고 네가 네 명치 끊어먹는 짓이라고. 넌 대체 왜 그러고 사냐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안 바뀌면은 갈수록 심해질 거고 너 그러면은 20살 초중반에 그냥 죽는다고. 지금 몇 그렇게 살이에요? 저 지금 18살이에요. 힘내. 그래, 힘내야지. 한창 힘들 때고. 도사님이 맞는 말이 하셨는데 아니요. 저 애한테 할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상황적으로 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사님 T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제보자님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네요. 또 그렇게 사고 치고 있던 게 좀 있나 봐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도사님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없는 소리 안 하시는 분인 것 같긴 해요. 이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그때는 애한테 할 소리냐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충고고 제보자님이 인생의 조언이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더 바른 길로 가는 대화 내용이잖아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도사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조건 무당이나 도사님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남자친구가 말 하나만 해도 그래요. 지금 안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손자국 났을 때 그때 아버님께서 오셔서 팥이랑 소금을 방에다 뿌리고 금강경을 틀어주시고 쌀을 제 여자친구 방에 두셨거든요. 그릇에 담아서. 그때 이후에는 좀 괜찮아지긴 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 거실에서 보인대요. 그게 새벽에 화장실 갔다 갔는데 그게 또 보였다 하더라고요. 지금 거실 가면은 빨래 널려 있는 딱 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서 보였다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대충 알 것 같아요. 벽지를 근데 갈았어요? 들어올 때? 아니요, 그 깨끗해서 안 갈고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좀 어찌 됐든 간에 무속 신앙을 좀 많이 믿으시는 편이네요. 불교 쪽. 그쵸.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그 아버님하고 좀 사이가 썩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남자친구가 제보자님을 좀 지켜준다는 책임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이 집은 한번 연락해서 저희 한번 봅시다. 보고 한번 진행해보죠. 어머님한테 얘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막이 남친 잘 해서 남자친구는 항상 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 버티면 돼요. 네. 남자친구분이 되게 멋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제보자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남자친구 얼굴 이렇게 딱 보였잖아요. 아, 너무 이런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너무 푸근하게 생겼어요. 맞아. 네, 아, 진짜 어머님 쪽으로 가야 돼요. 어머님 쪽으로. 이거 제가 어머님 동의를 받아달라는 게 제보자님 쪽이 아니라 어머님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 어머님이 다 땡긴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따님이 부르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보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뭐 따님이 잘못되라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의심을 해봐야죠. 아, 그쵸.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문을 연다는 거 자체가 가족이라는 뜻이거든. 손님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예, 들어오려고 했던 거고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거잖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문턱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문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열어온다는 건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손님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손님이 아니면 가족 라인인데 그 가족 라인에서 생각할 때는 따님이 불렀을까? 아니야. 부모님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굿을 몇 번 했고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굿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사실상 궁금하긴 합니다. 좀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미성년자지만 그래도 부모님 동의를 받아서 좀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껴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